그게 얼마짜린 줄이나 알아? 얼마길래 그래? 한 캔에 15,000원이야. 지난번에 15만 원어치 사다 준 거라고. 두 번을. 그럼 30만 원인데? 그걸 엄마가 다 먹었다는 거잖아? 아니, 다 먹은 게 아니고 거의 서윤이 먹였지. 근데 엄마도 먹었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비쌀 줄 알았나? 미안해. 그렇게 비싼 건 줄 몰랐지. 이제 안 먹을게. 이제 안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엄마는 항상 뭘 물어보고 하질 않아? 보통은 남의 집에 있는 거 그렇게 함부로 안 먹어. 남의 집? 아무리 딸이라도 엄마가 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함부로 안 하지. 왜 다 마음대로야? 애 봐준다고 그렇게 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손재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손 씨는 자신의 딸이 이렇게 염치 없고 무례한 사람이라는 걸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조금 예민하고 차가운 줄은 알고 있었지만 부모를 이렇게 업신 여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봐준다고 해서 부모가 아닌 도우미쯤으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남이라도 그런 식으로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랫사람 대하듯이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그깟 햄 좀 꺼내 먹었다고 그렇게 몰아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 먹을 걸 왜 엄마가 먹느냐며 불같이 화내는 딸. 햄이 아무리 비싼들 몇 년간 아이를 도맡아 봐주던 친정엄마가 몇 번 먹지도 못하나 싶었습니다. 육아에 불만을 표하고 집안일 하는 것에 잔소리할 때도 딸의 성격이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일하며 아이까지 키우는 딸이 스트레스가 많겠지 싶었죠. 하지만 그래서인지 친정엄마란 딸에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어떻게 대해도 늘 자신을 사랑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말은 맞았습니다. 손 씨는 항상 딸을 사랑하겠지만 그 말 뜻이 늘 그런 취급을 당하고 살 것이란 말은 아니었죠. 어쩌면 딸과의 거리가 필요할 때인 듯 했습니다. 손 씨는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모르긴 몰라도 딸이 둘이라 부모 자식 사이는 좋은 편이었습니다. 학창 시절 때도 그랬지만 나중에 둘이 따로 자취를 할 때에도 거의 매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집에 찾아가 반찬도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러다 큰딸이 결혼을 했고 둘째도 큰딸이 결혼하고 3년 뒤에 제 짝을 만나 식을 올렸죠. 큰딸은 성격이 무던한 편이었습니다. 장녀라 그런지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 편이었죠. 반면에 작은 딸은 까탈스러웠습니다. 살갑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키우면서 좀 더 눈치를 보게 되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결혼을 하고 나서는 좀 수그러드나 싶었지만 그 성격이 어딜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으며 삶이 팍팍해지니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곤 했습니다. 다행히 사위가 순한 편이라 그 성격을 잘 받아주었지만 손 씨는 내 딸이지만 참 힘들었습니다. 엄마, 나 애 100일만 되면 복직하려고 해. 그렇게나 빨리? 그래야지. 몸조리를 좀 더 하는 게 좋지 않아? 적어도 반년 정도는. 우리 회사는 그런 분위기 아니야. 요즘에는 1년 넘게 육아휴직도 하고 그러던데. 우리도 원래는 되긴 하는데 다 쓰면 눈치 줘. 안 그래도 작은 딸이 결혼해서 금세 임신을 하니 회사에서 눈총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대놓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럴 거면 회사를 그만두라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고 푸념을 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럼 애기는 어떻게 해? 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100일이면 너무 어렸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당연하다는 듯이 손 씨를 지목했습니다. 어떻게 하긴? 나는 당연히 엄마가 봐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에 당황스러운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실 손 씨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니 애들도 봐줬잖아. 딸에겐 그게 손 씨가 자신의 아이를 봐줘야 하는 이유였지만 반면에 손 씨에겐 그것이 봐줄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쌍둥이 손주들을 봐주며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큰딸이 쌍둥이를 낳고 몇 년간 많이 아팠는데 안사돈이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픈 딸을 대신해 혼자 돈을 버는 사위였기 때문에 사람을 쓰는 건 바라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딸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고 쌍둥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에 친정엄마인 손 씨가 나설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딸의 건강은 회복되었지만 대신에 손 씨의 건강을 잃었습니다. 손목이며 허리며 어깨며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작은 딸이었기에 설마하니 아이를 봐달라고 할 줄은 몰랐죠. 원지야, 장모님 힘드시니까 시터를 구해보자. 모르는 사람을 쓰자고. 그래도 전문가들이잖아. 사위의 만류에 딸이 잠시 고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크면 어린이집 가잖아. 그때 시터 쓰는 시간 점점 줄여가면 되지. 마찬가지로 손 씨의 사정을 대충 알았던 사위가 딸을 설득했습니다. 손 씨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번에도 손주를 봐줬다가는 손 씨의 삶도 고달파질 테니 말이죠. 그런데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 구했어. 또? 이번이 세 번째잖아. 어지간하면 서로 맞춰보지 그랬어. 맞춰보고 말고 할 것도 없었어. 다른 건 몰라도 그렇게 위생관념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애를 맡겨? 그런 사람도 있긴 있지. 애를 수더분하게 키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나 보지. 왜 남의 애를 그렇게 키워? 그러라고 그 돈을 주는 게 아닌데. 차갑게 일가라는 딸에게 손 씨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미 도우미가 바뀐 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보름쯤 뒤에 딸의 부탁으로 낮에 딸의 집을 방문했다가 새로 바뀐 도우미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손 씨를 붙잡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13년째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이 집 사모님 같은 분은 처음이에요. 어머니한테 할 소리 아닌 건 알지만 제가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출근하셨으면 좀 마음 놓고 저한테 맡기면 되는데 어쩔 땐 1시간마다 한 번씩 전화를 하시고요. 어떤 건 이렇게 빨고 어떤 건 저렇게 빨고 하나하나 지정해 주는 것까지는 저도 이해해요. 첫 애라고 하니까 민감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엄마뻘 되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죠. 그저께는 저보고 돈 받았으면 일을 제대로 하라고 얼마나 면박을 주던지. 제가 더러워서 그만두고 싶어도 요즘 일 구하기가 힘들어서 못 그만두고 있는 거예요. 저 정말 비참하고요. 젊은 사람한테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나 목매달고 싶은 심정이에요. 아세요? 울먹거리며 얘기하는 여자를 착잡하게 바라보던 손 씨는 그날 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너그럽게 대하겠다는 대답을 받아냈지만 그 다음 주에 도우미 아주머니는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일하겠다는 사람을 찾기도 힘들었고 딸도 원치 않아 했습니다. 대신 그 불똥이 손 씨에게 튀었죠. 엄마가 와주는 수밖에 없어. 몇 개월 전에 한번 나왔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위가 설득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딸은 당장 출근을 해야 했고 애를 봐줄 사람이 없었으니 말이죠. 시어머니도 멀리 계신데 어떻게 그럼? 올라오시라고 그래? 누구 피 말려 죽을 일 있어? 안사돈이 봐주겠다고 한 것도 같았지만 딸이 극구 반대했습니다. 불편할 게 뻔하다며 말이죠. 그 마음은 이해가 갔습니다. 손 씨도 시모가 집에서 애를 봐준다고 하면 감사는 하겠지만 편하진 않을 테니 말이죠. 다시 한번 구해보면 안 돼? 싫어.
남이라서 달라? 애를 사랑으로 봐줘야 하는데 홈 CCTV다라도 불안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좀 지적하면 서로 불편하고. 그리고 사람이 계속 바뀌니까 애도 불안해해. 그 말에 손 씨가 한숨을 쉬자 딸도 짜증을 냈습니다. 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일도 제대로 못해. 이틀 회사를 쉬기로 했다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딸에겐 강력한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언니는 해줬잖아. 차별하지 말어. 차별하지 말라는 말에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과는 다른 상황에 손 씨도 마냥 고개를 저을 수만은 없었고 딸이 곤란해하니 애가 어린이집 갈 때까지만이라도 봐주자 싶었습니다. 그래도 쌍둥이를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근데 딸과의 갈등이 싫어 봐주었던 것이었는데 오히려 손 씨가 육아를 하게 되면서부터 갈등이 더 생겼습니다. 이 결정을 훗날에 무척 후회하게 되었죠. 엄마, 계좌이체했어. 그래. 잘 쓸게. 딸은 아이를 봐주는 비용으로 한 달에 1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식재료 비용이나 그 외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것들을 따로 쓸 수 있도록 신용카드를 하나 주었죠. 그에 대해 불만은 없었습니다. 애 봐주면서 용돈벌이 한다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남들은 공짜로도 봐주는데 그래도 손 씨의 딸들은 수고비라도 챙겨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있다 보니 돈을 받아도 힘든 게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쌍둥이보다는 하나가 낫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에게 조금 수월할 거라고 착각했죠. 작은 딸의 성격을 꼭 빼닮은 손녀딸은 처음부터 손 씨를 애먹였습니다. 가끔 와서 예쁜 모습만 볼 때와는 달랐죠. 어쩌면 도우미들이 그만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손 씨의 딸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이가 너무나도 예민하고 까탈스러웠던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남의 애였다면 200만 원을 주더라도 고개를 저었을 것 같았습니다. 애가 내려놓으면 귀신같이 울어제껴. 그리고 분유는 왜 이렇게 안 먹은다니? 잘 안 먹더라고. 달래가면서 먹여야 해. 밤에 잠은 잘 자? 그나마 밤엔 잘 자. 그래서 낮에 그렇게 잠도 안 자고 칭얼대는 모양이었습니다. 뭘 할 수가 없어. 종일 안고 흔들어야 해. 그러니까 엄마한테 맡겼지. 사람 쓰니까 애를 너무 막대해서 싫었어. 한두 시간이라면 모르겠지만 아침 일찍부터 12시간가량을 애와 씨름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늘도 늦어? 나는 야근 있고 서윤이 아빠는 회식 있어. 금요일이면 거의 9시, 10시까지 애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래서는 나중에는 또 어쩌나 싶었습니다. 어린이집을 간다고 육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엄마 나 갈게. 그래. 얼른 가봐. 아침도 안 먹고 딸 부부는 출근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 무척 어수선했습니다. 바빠서 집안일 할 시간도 없다는 딸 때문에 밤에 집에 갈 때까지 대충 정리를 해주는데도 아침엔 어김없이 너저분해져 있었습니다. 깔끔한 성격임에도 밤새 애를 보면 이런저런 집안일을 할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밤에 야식이라도 먹었는지 싱크대에는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손 씨는 손녀딸 분유를 먹이고 잠시 눕혀둔 채로 설거지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딸도 그것에 적응이 된 듯 했습니다. 엄마가 나보다 더 오래 우리 집에 있으니까 좀 치워주고 하면 좋지. 하지만 딸이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를 보다 보면 계속해서 치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던 딸이 나중엔 이리저리 조언을 하기도 하고 잔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이거는 건조기 돌리면 안 되는 빨래야. 왜?
면으로 된 건 다 돌려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줄어들 수도 있어. 그러면 건조기가 필요가 없겠네. 손씨네는 남편과 둘밖에 없으니 빨래가 많지 않아 굳이 건조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딸의 말에 의하면 굉장히 복잡해 보였습니다.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하는 게 너무 많았죠. 결국 잔소리를 몇 번 듣고 나서 손씨는 딸과 사위의 빨래를 해주는 것에선 손을 뗐습니다. 서윤이 거만해서 널어놓을 테니까 빨래는 네가 해. 사실 사위의 옷까지 빤다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사위도 민망했는지 자신이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손씨는 아이를 봐주기 위해서 온 것이지 집안일을 해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딸은 손씨에게 서운해했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데 너무해. 옷감 상하고 너도 신경 쓰이잖아. 엄마도 그거 일일이 구분하면서 못해. 서윤이 볼 시간도 부족해 사실. 서윤이 낮잠 잘 때 하면 되잖아. 낮잠을 10분, 20분이나 자는 줄 알아? 거실 치워주고 밥 해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용량 초과야.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요즘 집에 돌아가면 바로 퍼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겨우 씻기만 하는 정도라서 남편과 제대로 대화를 하려면 주말이 되어야 했죠. 그리고 딸은 손씨가 해주는 대로 군말 없이 있는 스타일도 아니었습니다. 손씨가 친정엄마라 다행이었습니다. 그래도 서로 대화 정도는 해볼 수 있으니 말이죠. 만약 손씨가 아니라 안사돈이 왔다면 분명히 딸과 마찰이 컸을 것 같았습니다. 원지야, 냉장고에 있던 채소들 못 봤어? 어떤 거? 잘게 다져놓은 거 있잖아. 아, 그거 내가 먹었어. 뭐? 그거 서윤이 이유식 만들려고 어제 종일 손질하고 다져놓은 거야. 그런데 딸이 출근 준비를 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에 서윤이 아빠랑 볶음밥 해 먹었지. 그거 유기농도 아닌 거를 왜 서윤이를 먹이려고 해? 내가 꼭 유기농으로 사라고 했잖아. 유기농이 아니어서 딸이 홀랑 먹어버렸다는 말이었습니다. 유기농 마트에서 따로 사라니까. 우리 거랑 같이 사지 말고. 아, 그럼 장을 2번 보라는 소리야? 엄마, 이왕 도와주는 거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해줘. 그 말에 손씨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무슨 요구사항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맡겼으면 그냥 손씨가 알아서 하게 두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설마하니 할머니가 손주에게 안 좋은 걸 해주진 않을 텐데 유별났습니다. 엄마, 서윤이 내복 이거 혹시 삶았어? 딸은 출근하려다 말고 방에서 아이 내복을 들고 나왔습니다. 새로 산 거잖아? 당연히 삶았지. 그거랑 손수건이랑. 그러자 딸이 짜증을 확 냈습니다. 엄마, 이거는 항균 처리된 면이라서 삶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더니 어제 옷장에 넣어놓은 것들을 죄다 꺼내서 바닥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다 삶은 거야? 딸의 추궁에 왠지 기가 죽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뭘 하려면 제발 좀 물어보고 해줘. 손씨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하나 물어보고 하란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회사에 있을 때 연락했다고 투덜거리더니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것인지 황당했습니다. 엄마라서 더 편하게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자 편한 것을 넘어서서 어쩐지 함부로 대한다는 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손주가 어린이집 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돌 지났는데 어린이집 알아보고 있어? 어느 날 손씨가 묻자 딸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굳이 벌써부터 보내는 게 맞나 싶어. 뭐? 돌 지나면 어린이집 보낸다며? 그렇잖아.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마음이 편하겠어? 엄마도 불편하잖아. 요즘 어린이집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적어도 좋다 싫다 정도는 말할 수 있을 때 보내고 싶어. 손 씨도 너무 어린 손주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아파 최근에 토요일마다 침을 맞으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손목도 마찬가지였는데 거의 매일 쓰다 보니 나을 기미가 없었죠. 어린이집 보낸다고 하더라도 늦게까지 있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어차피 저녁 때는 엄마가 봐줘야 해. 그러면 몇 시간만 더 고생해주면 안 될까? 장모님, 저도 좀 부탁드려요. 내년쯤 되면 회사 일이 좀 한가해지는데 그때까지만이라도요. 사위까지 부탁을 하자 손 씨도 마냥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래보다 조금 늦되어서 아직 걸음마도 못 댄 아이가 안쓰럽기도 했고 말이죠. 결국엔 손 씨가 더 봐주기로 했습니다.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었습니다. 두 돌의 어린이집은 가게 되었지만 그래도 아예 손 씨가 육아에서 손을 뗄 수는 없었죠. 서윤아, 안 돼.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아니, 엄마. 그냥 좋게 얘기하면 될걸. 왜 애한테 그렇게 강압적으로 말해? 강압적이라니. 하면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좋게 말해도 알아들어. 아이를 키우다 보면 단호하게 말이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의도할 때도 있었고 의도하지 않은 것일 때도 있었죠. 그런데 딸은 그게 못마땅한 모양이었습니다. 사랑으로 키워줘야지. 그러니까 남한테 안 맡기고 할머니한테 맡기는 거잖아. 훈육은 안 하니? 훈육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 놓고는 아이가 조금 크니까 작은 잘못이라도 하면 할머니 탓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라고 했습니다. 그럴 거면 네가 키우면 되잖아. 그랬더니 또 서운하게 말한다며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만둬야 할 일이 맞았습니다. 손주 봐주고 딸 살림 해주느라 손 씨의 삶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내 시간은 주말밖에 없는데 그것도 남편 챙기느라 온전한 시간을 갖지도 못했습니다. 딸내미 도와주라며 적극적으로 손 씨를 부추겼던 남편은 그게 몇 년 지나자 불편해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남편도 퇴직해서 집에 있게 되었는데 챙겨줄 사람이 없어서 그랬죠. 또 손 씨의 입장에서는 모두들 자신만 찾아대니 몸이 10개라도 부족했습니다. 딸은 늘 손 씨를 닥달했고 집에선 남편과의 갈등에 우울해지곤 했습니다. 거기다가 몸까지 아프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도 손녀에게도 좋지 않은 일 같았습니다. 손녀딸은 엄마보다도 할머니인 손 씨를 더 따랐습니다. 부모 자식이 밤에만 잠깐 보다 보니 애착이 잘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도 부모보다도 할머니를 좋아했고 부모조차도 아이의 특성을 잘 몰랐습니다. 너 애한테 꽃게 먹였어. 아침에 온몸에 두드러기가 난 아이. 어린이집을 보내려다가 말고 깜짝 놀라 뭘 잘못 먹었나 주방을 살펴보자 꽃게 껍질들이 나왔습니다. 어제 우리 먹으면서 살 좀 발라줬는데. 왜? 서윤이 알레르기 있는 거 몰라? 뭐? 알레르기? 딸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했습니다. 참 기가 찼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 딸에 대해서 이렇게나 모를까 싶었습니다. 손 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고 남편을 불러 병원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온몸이 벌개져서 무서웠지만 저녁에 만난 딸의 반응이 더 손 씨의 마음을 안 좋게 했습니다. 서윤이는? 방금 잠들었어.
딸이 잠든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벼랑간 손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못 먹는 게 있으면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그걸 엄마가 알아야지. 나보단 엄마가 더 잘할 거 아니야. 손 씨는 딸이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주말에는 딸이 아이를 보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보니 말이죠. 하지만 딸은 이 모든 게 손 씨의 탓이라고 했습니다. 속상해 죽겠다, 진짜. 꽃게 먹이면 안 된다고 했어야지. 먹일 줄 어떻게 알고 말을 해줘? 복숭아도 안 먹고 그러잖아. 너 닮아서 피부가 예민한 거 몰랐어? 그 말에 딸은 더 화를 냈습니다. 내가 그런 거 일일이 알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알아서 챙겨줬어야지. 나 바쁜 거 하루 이틀이야?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해? 그러면 서윤이 아픈 걸 엄마 탓을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병원에서 약 먹으면 괜찮다고 했어. 그러니까 화 좀 그만 내. 내가 화 안 나게 생겼어? 열심히 돈 벌어서 엄마한테 100만 원이나 주잖아. 그러면 애는 탈 없이 봐줘야 할 거 아니야. 그 말에 손 씨는 벼락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슬프고 화가 나도 어떻게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평소에도 말을 곱게 하는 타입은 아니었어도 속으론 제 엄마의 고생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손 씨를 돈 주고 부리는 도우미로 여겼나 싶자 가슴이 무척 아팠죠. 누가 100만 원 받자고 이래? 100만 원은 서윤이 봐주면서 다닌 병원비랑 약값밖에 안 되겠다. 그리고 손 씨는 더 이상 딸의 집에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 자식 때문에 부모 마음에 이렇게 큰 못을 박는 딸이 야속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날 늦은 밤이었습니다. 당신 메시지 온 거 아니야? 딸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손녀의 호전된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고는 손 씨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는 생각에 눈이 뒤집혀 엄마 탓을 했다며 애꿎은 사람에게 화를 내어 깊게 후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엄마 고생하는 거 왜 몰라? 그냥 속상해서 아무 말이나 나간 거야. 서윤이도 일어나서 엄마 찾을 텐데 이대로 안 오는 건 아니지? 미안하고 사랑해. 엄마. 메시지 마지막 말을 듣고는 가슴이 지끈거렸습니다. 밤새 잠도 설쳤습니다. 당장의 딸도 출근을 해야 할 텐데 이렇게 안 가버리면 여럿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일찍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올 거지? 그러면서 울면서 사정하는 딸. 그 목소리를 들으니 어머니로서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했습니다. 본의가 아닌 말로 남을 상처 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만 넘어가자 싶었습니다. 섭섭하다고 내 딸을 공경에 빠뜨리지 말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딸도 손 씨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손 씨도 이내 마음을 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격이 어디 갈까요? 그리고 또 인간이란 참 이상한 것이 너무나도 사소한 이유로 인해 큰 결심을 하게 되었죠. 엄마, 이거 서윤이 먹여. 이게 뭐야? 해만이야? 가공육이라고 절대 먹이지 말라며. 이거는 먹여도 되는 햄이야. 좋은 거. 그래? 서윤이가 좋아하겠다. 아이가 조금 컸을 때 집에 있던 스팸을 가져와 먹였다가 딸에게 귀가 떨어지게 잔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딸에게 물어보지 않고 먹였던 터라 손 씨가 사과를 했지만 아이는 참 잘 먹었었죠. 서윤아, 밥 먹자.
손 씨는 어린이집에서 집에 돌아온 손녀에게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씻기면 손 씨의 할 일이 얼추 끝나는데 손 씨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애구구, 할머니도 배가 고프네. 우리 서윤이랑 같이 먹을까? 아이가 어린이집에 간 뒤로는 점심을 먹고 왔는데 오늘은 남편이랑 한바탕 하는 바람에 밥도 안 먹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딸내가 먹을 반찬도 좀 하고 청소도 하니 허기가 졌습니다. 점심 한 끼 건너뛰었더니 죽겠네. 대충이라도 뭘 먹어야겠다 싶어서 손 씨도 밥 한 공기를 푸고 햄도 절반 정도를 잘라서 구웠습니다. 거기에다가 김을 싸 먹으니 그런 꿀맛이 또 없었습니다. 애들이 왜 이놈의 햄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겠네. 평소에 잘 먹지 않는데 좋은 거라는 소리를 들어서 그런가 참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종종 손주의 밥을 해주며 좀 더 구워서 같이 먹곤 했습니다. 어차피 손 씨와 남편은 저녁밥은 따로 먹기에 여기서 먹고 가는 게 더 편하기도 했죠. 원지야, 지난번에 그 햄 있잖아. 그거 좀 더 사와. 왜? 벌써 다 먹었어? 얼마 없었잖아. 서윤이 정말 잘 먹더라. 맨날 그거만 해준 건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햄이라 자주 먹이면 안 좋아. 알지? 가끔씩 먹였어. 그러자 딸이 미심쩍은 표정을 지으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번보다 조금 더 사왔기에 3캔 정도는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침이나 점심에도 간단하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윤이 잠들었어. 엄마도 얼른 가볼게. 아빠가 찾는다. 요새 아빠 몸 안 좋아서 심기가 불편해. 딸이 퇴근했을 때 손 씨가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손녀를 재우고도 한참이 지났는데 딸의 퇴근이 늦어서 초조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려던 손 씨를 딸이 붙잡았습니다. 엄마 잠깐만. 왜? 이리로 와봐요. 부엌에서 손 씨를 부르는 딸. 가방을 챙기다 말고 의아한 마음에 딸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딸이 찬장을 열고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짝다리도 짚고 있는 게 한바탕 퍼부을 기색이었습니다. 왜 그러는데? 엄마, 서윤이 햄 왜 이렇게 줄었어? 진짜로 애 대충대충 햄만 먹이고 그래? 그럴 리가 있니? 나도 설마 했는데. 이게 뭐야? 어떻게 햄을 벌써 이렇게 다 먹어? 나 서윤이 먹는 거에 예민한 거 알잖아. 애 여태 햄만 먹였어? 또다시 손 씨를 향해 잔소리를 해대는 딸. 하지만 손 씨는 억울했습니다. 손 씨에게도 귀한 손주이니 매일 몸에 좋은 걸 해주려고 최근에는 요리책도 하나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인스턴트만 먹이는 할머니 취급을 받게 되어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다 서윤이 먹였겠어? 나도 같이 먹었지. 몇 개는 집에 가져가고. 뭐? 엄마가? 그래. 서윤이 밥 차려주면서 나도 여기서 저녁 먹고 갔거든. 아니, 저녁을 왜 여기서 먹어? 집에 가면 너무 늦고. 어차피 서윤이 밥 차리는 거 한 번에 차려서 먹으면 되잖아. 집에 가면 밥 다시 차리기도 귀찮고 힘들어. 아니, 그렇다고 애가 먹을 걸 엄마가 먹으면 어떡해? 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 씨는 당황했습니다. 이제는 손녀에게 아무거나 먹인다는 의심 때문이 아니라 손 씨가 햄을 먹었다는 것에 화가 나는 듯 했습니다. 맛있길래 몇 번 먹었어. 이거는 건강에도 괜찮다며. 손 씨가 어리둥절해서 대꾸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짜린 줄이나 알아?
손 씨는 황당했습니다. 햄이 아무리 비싸봤자 햄이지. 이렇게 화낼 만한 문제인가 싶었습니다. 얼마길래 그래? 한 캔에 15,000원이야. 지난번에 15만 원어치 사다 준 거라고? 두 번을. 그럼 30만 원인데 그걸 엄마가 다 먹었다는 거잖아? 아니, 다 먹은 게 아니고 거의 서윤이 먹였지. 근데 엄마도 먹었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비쌀 줄 알았나? 하지만 손 씨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햄이 한 캔에 15,000원이면 무척 비싼 건 맞았지만 이렇게 엄마에게 소리를 지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령 그 20캔을 전부 손 씨가 먹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15,000원이 아니라 하나에 15만 원짜리라고 하더라도 손 씨는 기꺼이 딸을 위해 내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제 딸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중요했고 엄마는 그깟 햄 좀 먹은 게 그렇게나 아까운 모양이었습니다. 미안해. 그렇게 비싼 건 줄 몰랐지. 이제 안 먹을게. 손 씨는 애써 표정 관리를 하며 웃음 띤 얼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안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엄마는 항상 뭘 물어보고 하질 않아? 보통은 남의 집에 있는 거 그렇게 함부로 안 먹어. 남의 집? 아무리 딸이라도 엄마가 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함부로 안 하지. 왜 다 마음대로야? 애 봐준다고 그렇게 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기가 막혀서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옛말처럼 아이를 보느니 차라리 논에 가서 일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애 봐준 공이 없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그냥 공이 없는 것과 원망을 듣는 건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애 봐준다고 떠받들어 주길 바라지도 않았지만 적어도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손 씨는 아무 말 없이 거실로 가서 소파 한켠에 올려둔 가방을 찾았습니다. 그러고는 뒤적거려 현금을 싹 긁어 모았죠. 그러니 7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딸을 향해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종이가 힘이 없어 팔락거리더니 그 발치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딸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황당해야 할 사람은 손 씨였습니다. 30 중반이 되어도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딸이었습니다. 차라리 비싼 햄이니 애만 먹이라고만 했다면 그동안 먹은 게 미안해서라도 그 다음에는 손 씨가 사주겠다고 나섰을 것입니다. 비싼 햄이었지만 햄일 뿐이었습니다. 설령 그게 150만 원짜리라고 하더라도 이럴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작은 딸이 그러면 안 됐습니다. 이 나이에 남들은 취미 생활할 때 집안에 매여서 아픈 어깨로 손주만 보는 엄마가 안쓰럽지도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이기적인 자식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걸로 일단 몇 캔이라도 사. 내가 절반 먹었다고 치면 한 8만 원 더 붙여주면 되지? 집에 가서 계좌이체 하마. 아, 누가 돈 내놓으래? 돈 내놓으라는 것보다 훨씬 나빠. 너는 엄마보다 햄이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 내 뱃속으로 들어간 건 물어줄게. 대신 나도 햄보다도 못한 취급받으면서 더 이상 올 마음이 없다? 아, 엄마, 또 왜 그래? 화나면 안 온다고 협박을 해? 그래. 협박이든 뭐든. 안 올 거니까. 사람을 쓰든 네가 직장을 그만두든 알아서 해. 그게 말이 돼? 그러면 지금 너 행동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귀한 딸내미 네 옆에 끼고 직접 키워? 손 씨는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딸이 붙잡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도착하자 사위와도 마주쳤습니다. 벌써 가세요? 그래. 앞으로는 올 일 없을 거야. 그러자 사위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 씨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가 가까워가니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안 와? 나 지금 나가봐야 된단 말이야. 아무래도 전날의 일은 딸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손 씨의 말도 빈말이라고 생각한 듯 했죠. 내가 미쳤다고 다시 가니? 참 염치 없다. 왜 그래? 햄 때문에? 꼭 햄 때문이 아니라 뭐 하나라도 잘못 건드렸다간 무슨 원망을 받으려고. 아니, 장난쳐? 얼른 와. 나 지금 바로 나가봐야 된다니까 그러네. 진짜 나쁜 기집애야, 너는. 앞으로는 연락도 하지 마. 너 회사 어떻게 되든 이제 내가 알 바 아니야. 나 회사 잘리는 꼴 보고 싶어? 아니, 이제 이런저런 꼴 전부 안 보고 살 거야. 손 씨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딸의 번호도 지워버렸습니다. 전화가 수십 번 울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 차단까지 해버렸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회사 문제로 난리가 났던 모양이었습니다. 지방에 있던 사돈이 급하게 올라온 모양이었지만 이제는 더는 신경 쓰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돌아와. 어머님 이번 주에 내려가셔야 된대. 그러던가 말던가. 알아서 해. 남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 딸이 말했습니다. 손 씨는 이제는 미련한 짓은 그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 나이에 딸 때문에 그러고 살았나 몰랐습니다. 내 인생을 바쳐서 말이죠. 손 씨도 이번 기회에 딸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는 딸이 무슨 말을 해도 희생하지 않을 것이란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여태 소홀했던 남편을 더 챙기는 게 나았습니다. 딸은 손 씨를 원망하고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며 신세한탄을 했지만 손 씨는 차라리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 자식 때문에 괴롭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적당한 거리 없이 살았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앞으론 결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